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도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축구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U-17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피파는 올해부터 U-17 월드컵 참가국 수를 24개에서 48개로 2배나 늘렸습니다. 그만큼 문이 활짝 열린 셈이죠. 그런데도 중국은 그 넓어진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우디와 우즈베키스탄에게 연달아 지면서 조별리그에서 그대로 탈락. 아시아에 8장의 티켓이 배정됐지만 중국의 이름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그리고 이 팀이 왜 역사상 가장 기괴한 팀이라는 혹평을 받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FC U-17 아시안컵 중국 대표팀은 A조에 편성돼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태국과 한 조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경기에서 사우디에 1대2로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게도 같은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패배. 승점 하나 없이 조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번 대회 형식이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팀에게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피파는 올해부터 U-17 월드컵 참가국 수를 기존 24개에서 무려 48개로 2배 늘렸습니다. 아시아에 주어진 본선 티켓도 4장 8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완화됐고 출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2005년 페루 대회에서 깜짝 8강에 오르며 희망을 품었지만 그 이후 무려 20년 동안 U-17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U-20 대표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FC U-20 아시안컵에서도 8강에서 탈락하며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표팀 역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국 축구는 거의 한 세대 동안 정체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도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포기한 20년 내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성적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축구 해설가 황젠샹은 선수들의 기본기 부족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이 기본적인 패스조차 제대로 못한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두 경기 내내 중국의 패스 성공률은 상대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도 정확하게 공을 주고받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황 해설가는 연습 방식이 잘못됐고 세세한 디테일 없이 훈련하며 무엇보다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 마더싱은 감독 교체 과정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팀을 맡고 있는 우에무라 깨니치 감독은 이번이 국제대회 첫 참가입니다. 선수들과 감독 모두 국제 무대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변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전반 33분 장청리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 그리고 후반 막판에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특히 후반 15분부터 25분 사이 중국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그 시점부터 집중력도 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술 부족, 경험 부족, 체력 부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 경기였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문제는 단지 기술과 전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젠 태도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국 팬들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대표팀 선수들의 행동에 큰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열번을 달고 나온 누르하지 선수가 경기 전 국가 재창 시간에 중국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애국심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중 중국 벤치가 중계 카메라에 잡힌 순간 수비수 비안 위랑이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웃을 일인가? 도대체 경기 집중은 하고 있는 거냐?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쯤 되면 기술도 부족, 전술도 혼란, 체력도 문제인데 심지어 태도까지 무너졌다면 그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번 U-17 대표팀을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기괴한 팀이다. 참담함을 넘어서 이제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20년 동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한국의 U-17 대표팀은 꾸준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 도전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U-20 대표팀은 2019년 폴란드 월드컵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준우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처럼 세계적인 리그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 선수들의 뒤에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 수년간 반복된 기본기 훈련, 그리고 축구를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본력만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많이 하지만 방향이 엇나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감독을 자주 바꾸고 이름값보다 실험을 우선시하고 선수들은 제대로 된 연습 없이 실전에 나섭니다. 기본기와 디테일,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20년도 지금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투자는 많지만 결과는 없는 중국 축구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중국 축구의 현실은 단순히 경기에서 진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기력 이전에 축구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고 기본기가 무너졌으며 무엇보다 승부를 향한 정신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쉽고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문제다, 심판이 불공정했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런 핑계들로는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묵묵히 준비해왔고 국제 무대에서 실력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말보다 행동, 쇼보다 시스템. 이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축구도 진정으로 변화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시간을
앞으로의 20년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